자, 여러분 이렇게 4-1단원에서는요. 고려가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태종 왕건이 펼쳤던 정책들까지 알아봤습니다. 우리 4-2단원 두 번째 단원에서는요. 광종과 성종이라는 그의 후대 왕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가 어떻게 각종 통치체제를 정비했었는지 배울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배울 단어는 이렇게 한 그림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울 단어뿐만 아니라 이전에 우리 왕건의 정책부터 시작해서 있죠. 자, 이 호족들이 점점 고려 체제 안으로 편입되어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 앞서 이미 살펴봤듯이 고려는요, 호족들의 힘으로 세워진 나라예요. 태종 왕건 또한 호족에서 출발한 인물이고, 이런 왕건 같은 세력이 전국에 있는 수많은 호족들과 연합해서 그들의 힘을 얻고 지지를 얻어서 함께 세운 나라가 바로 고려입니다. 그래서요, 이 고려의 체제를 이제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는 힘이 됐던 그 호족들, 이 호족들을 하나하나 자신의 체제, 고려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켜가는 과정이 중요하겠죠. 자,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는다면요, 결국에 전국에 다시 호족이 일어나서 우리 통일신라 하대 말기에 봤던 모습 그대로 보게 되겠죠. 그렇기에 이 고려 왕들에게 호족들을 고려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과정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러한 호족들을 편입시키는 과정은 이 큰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호족은요, 어떻게 고려체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냐? 문벌귀족과 향리의 형태로 각각 편입이 되게 됩니다. 자,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으며 이 둘은 각각 무엇인가? 자, 여러분 많이 궁금하죠? 자, 오늘 이 내용 모두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문벌귀족은요, 우리 주로 중앙으로 편입된 호족들이 발전한 모습입니다. 우리 후에 배우겠지만 문벌귀족이란 곧 이제 고려 전기의 고려의 지배층으로 떠오를 세력들이에요. 호족들이 중앙에 편입되고 그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서요, 이제 자손 대대로 그들의 권력을 세습하고 계속해서 지배층 세력에 존재하는 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고려의 문벌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고려는 문벌귀족 사회다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문벌귀족은 중앙에 편입된 호족들의 세력이 발전한 모습이라는 거. 그렇다면 나머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바로 향리로 많이 변모합니다. 자, 향리라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되게 행정 말단, 수령에 기대어서 그 밑에 짜잘한 실무들을 담당하는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모습을 떠올리고 있다면 그건 바로 고려가 아닌 조선의 향리의 모습입니다. 조선의 향리는요, 정말 그 행정 말단 정도에 위치했지만 고려의 향리는 이와 다르게 그 지역의 일종의 토착 세력으로서 그 지역의 정말 핵심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그래서 꽤 세력이 있었던 이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방에 있는 호족들은 향리로 편입이 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호족은 각각 중앙과 지방으로 편입되면서 크게는 고려 체제 안에 점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틀 한번 기억하면서요, 오늘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광종과 성종이라는 왕입니다. 자, 광종과 성종이 누구냐? 우리 방금 태조 배웠는데 갑자기 훅 건너뛰었죠. 자, 여러분들이 우리 조선시대 배울 때 왕들을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태정태세 문단세 이런 식으로 많이 외우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선생님이 한창 공부할 때는요, 고려시대 왕도 외웠습니다. 그래서 태해정광, 경성목 이런 식으로 또 외웠었거든요. 태해정광, 경성목 이렇게 한번 쓰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 시간까지는 태조 왕건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 태조는요, 결국에 그 수많은 아들들, 우리 29번 결혼했다고 했잖아요. 아들도 25명이나 됐습니다. 이 수많은 아들들 중에 누구에게 결국에 왕위를 물려주게 되냐면 그의 장자였던 이 해종이라는 인물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해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태조는요, 유력한 아주 지방 곳곳에 힘이 센 호족들과 결혼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들의 협조와 지지를 얻기 위해. 그런데요, 이 해종 같은 경우는요, 외가, 이 어머니 쪽이 힘이 많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그 동생들이었던 정종이나 광종, 이 둘은 형제인데요. 이들은 아주 강력한 호족들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태조는 이 장자였기 때문에 해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지만 쉴 새 없이 수많은 호족들의 눈치를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정종과 광종은 왕위에 대한 아주 큰 야욕을 그 과정에서 드러내기도 했죠. 하지만 어쨌든 이 수많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 태조는 해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성공을 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해종은 외가가 권력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치명적 약점이 있었냐?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가 앓던 병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게 차지한 왕위를 약 2년 정도 지키다가 결국에 죽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정종, 그의 동생이었던 정종이 왕위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야욕을 드러내면서 왕위에 앉았던 정종 또한 오래 왕위를 지키지 못합니다. 정종이 즉위하는 과정에서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숙청당했는데 남아있는 기록이나 학자들의 추측으로 여러모로 미뤄봤을 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정말 이런 수많은 살생으로 인한 죄책감, 그리고 또 언젠가 누군가 나의 왕위를 뺏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이런 다양한 요소들로 인해서 정신도 많이 불안하고 몸도 점점 약해지면서 결국 해종보다는 조금 긴 한 4년 정도 왕위를 지키다가 결국에 정종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그의 동생으로서 이 왕위에 앉게 된 게 바로 광종이라는 인물인데요. 아까 우리 정종과 광종 같은 경우에는 강한 외가 세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강력했던 충주 지역의 충주 유씨라는 어머니 밑에서 난 세력이었기 때문에 일단 외가의 세력이 강해서 자신의 뒷받침이 든든했죠. 그리고 또한 이 광종은 또 다른 강력한 호족 세력이었던 황보씨와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강력한 지지 기반 속에서 정치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종은요, 처음에 한 7년 정도는 어쨌든 해종과 정종을 거치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인지 한 7년 정도는 매우 평화로운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7년, 즉위 7년쯤 되는 순간부터 점점 파격적인 정치 행보를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그 파격적인 내용이 뭐냐? 그게 바로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할 광종의 개혁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광종이 어떤 내용들을 실시했느냐, 어떤 정책들을 실시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요, 가장 유명한 법입니다. 광종의 유명한 정책이죠.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정책인데요. 노비안건법 말로 보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한자를 가져왔는데 한자를 풀이해보면서 이게 과연 어떤 법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종로의 여자종 비예요. 그러니까 남자종, 여자종 합해서 우리가 보통 노비라고 하는 겁니다. 이 노비들을요, 안검은요, 조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비를 조사하는 법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떤 법이었냐면요, 이 노비안건법은 호족들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노비를 양민으로 해방시키는 법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전에 삼국시대 때부터 배웠지만요,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큰 재산 중 하나는 바로 토지와 노비입니다. 특히 이 당시에 호족은요, 다양한 방식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노비도 있었지만 고려가 통일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전투에서 얻은 노비들 혹은 각종 불법적인 방법들로 얻은 노비들, 이런 식으로 노비를 아주 많이 소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광종은 그 중에서 호족들이 가진 노비 중에서 불법적으로, 원래는 양민인데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조사해서 모두 다시 양민으로 해방시켜주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자, 이 노비양건법에 대한 사료가 남아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광종 7년에, 우리 7년부터 이제 개혁적인 정치 많이 했다고 했죠? 7년에 노비를 조사해서 시비, 옳고 가름을 그려서 분별하도록 명하자 그 주인을 배반한 노비가 이루 헤아릴 수 없었다. 그래서 윗사람을 능멸하는 기풍이 크게 유행하니 사람들이 모두 한탄하고 원망하였는데 왕비가 간절히 가나여도 듣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노비양건법에 대해 남아있는 사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료만 보면 되게 노비양건법이 나쁜 법인가, 나쁜 정책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역사는요, 결국에 누군가의 시각에서 쓰여지기 마련이죠. 이 고려사저로는 누구 입장에서 쓴 거냐면 지배층들, 특히 신하들을 중심으로 써진 책입니다. 즉, 그 당시에 지배층, 기득권이었던 호족들, 신하들의 입장에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노비양건법은 그들에게 좋은 법이 아니죠. 특히 이 왕비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 광종이 아까 결혼했다고 했던 강력한 호족 세력이었던 황보씨에서 나온 황후인데요. 당연히 왕비는요, 기반이 어디예요? 강력한 호족 세력에 근거한 왕비입니다. 따라서 이 노비양건법 반대했을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왕비가 실제로 사료에도 광종에게 노비양건법을 금하여달라고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광종이 듣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노비양건법이 이 사료만 봐도 호족들에게 얼마나 반발을 사한 정책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요, 광종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으로 과거제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여러분, 과거 시험하면 모두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전까지, 이 고려시대 전까지 우리는 과거 시험이라는 것을 보지를 못했죠. 우리 특히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 골품제 사회였기 때문에 과거 시험은 당치도 않죠. 과거 시험은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봐서 훌륭한 사람을 뽑는 겁니다. 능력 위주의 정책이에요. 신분이 전부였던 골품제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러한 과거 제도를 과감하게 실시한 것이 바로 이 광종이었습니다. 과거제는요, 당연히 학문적 능력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시행되었겠죠. 능력 있는 사람을 나의 인재로 뽑기 위해. 하지만요, 이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의도가 있었냐. 자, 기존의 지배층 세력이나 관료를 독점하고 있던 공신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공신이라는 건요, 나라에 공을 세운 신하예요. 즉, 우리 고려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을 우리가 공신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 태조, 아버지 때 나라를 세우는데 일조해서 지배층을 독점하고 있던 이런 공신 세력들을 약화시키고요. 대신에 과거 시험은 국왕이 뽑아주는 거잖아요. 최종적으로 인사권은 국왕이 했기 때문에 내가 뽑은 사람, 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관리로 등용을 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한 광종의 정책을 살펴보면요, 관리의 공복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사진을 보면은 광종 왕이 가장 꼭대기에 있고요. 그다음에 관료들이 등급이나 그 순서에 따라서 옷을 달리 입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종은 이런 신하들이 입을 공복의 색깔을 지정해 주면서 관리들의 위계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습니다. 결국에요, 광종이 이러한 많은 파격적인 정책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이러한 모든 정책은요, 결국에 광종의 왕권 강화에 기여한 정책들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광종 때는 드디어 우리 형제들이 아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승계해주는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광종의 왕권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광종의 아들이었던 경종이 왕위를 세습하게 되는데요. 이 광종은요, 아버지가 26년 정도의 긴 세월 동안 즉위했던 데에 비해서 6년 정도의 짧은 기간 재위하고 결국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위를 어디로 넘기게 되느냐? 성종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이 성종은요, 누구냐면 경종의 사촌, 즉 태조 왕건들의 아들 중 대종이라는 사람의 아들에게 넘어가게 된 겁니다. 이 6대 왕이었던 성종 또한 정말 왕권 강화에 힘쓰면서 많은 정책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성종이 과연 어떤 정책을 살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성종의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성종하면요,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시무 28조라는 겁니다. 시무는요, 나라의 일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나라의 일에 관한 28가지 조항을 최승로라는 유학자가 건의한 내용입니다. 이 시무 28조에는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느냐, 중앙과 지방제도를 이렇게 정비하세요. 혹은 이 최승로가 유학자였던 만큼 유교를 국가 통치의 이념으로 채택하라라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이따 보겠지만 이런 성종의 수많은 정책들이 시무 28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성종은 또 뭘 했냐? 일단 국자감을 정비를 했습니다. 국자감은요, 우리 고구려에선 태학, 신라에서는 국학을 국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 배웠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이 바로 국자감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국자감에서는 무엇을 가르쳤냐? 유학을 교육했겠죠. 주로 관리들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유학을 배워서 그들을 훌륭한 신료로 자라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국자감의 목표였습니다. 또한 성종이 또 뭐 했냐? 세 번째로 12목이라는 지방행정구역을 설치를 하는데요. 이 12목, 목이라는 것은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바로 지방의 핵심지, 중심지에 설치한 것이 바로 이 목입니다. 그래서요, 이전까지는 지금 호족들이 힘을 합쳐서 나라를 세웠어요. 근데 이 호족들은 각각의 지방 근거지가 있죠. 그들이 지방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 12목을 설치하고 고려 왕이 직접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느냐? 그만큼 지금 고려 왕의 왕권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고려도 지방관을 파견해서 지방을 통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가 슬슬 전국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종이 같은 맥락에서 또 하나 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향리 제도를 실시했다는 건데요. 이게 뭐냐? 우리 지방에 있던 호족들을 향리화 시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향리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앞서서 이미 살펴봤어요. 호족들은 각각 자기의 지방 근거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세력이 세요. 그런데 이제 고려 왕실이 더 이상 그 호족을 호족으로 두지 않고 나의 체제 안에 있는 항리로 편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방 세력을 견제하고 통제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종 때부터 향리 제도를 마련했다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방금 살펴본 이런 내용들을 어디서 살펴볼 거냐?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통해서 성종의 정책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두 개만 가져왔습니다. 먼저 7조 한번 살펴볼게요. 자, 태조께서 나라를 통일한 뒤 지방관을 두고자 하였으나 겨를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지방 세력가가 공무를 사칭하고 백성들의 횡포를 부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하소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결과 성종이 뭐였어요? 12목을 설치하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자, 20조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조에서는요.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방금 전대 태종왕건 때까지는 불교 숭상하고 팔관의 연등을 중시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성종 때부터는 최승로는 불교를 이제 믿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고려는요, 계속해서 불교가 크게 영향을 미쳤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최승로가 주장하는 건 뭐냐? 불교 문화 좋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개인의 수양, 자신의 수양으로만 사용하고 국가 전체를 통치할 때 기본 근간 이념은 유교로 하세요. 유교에 확립한 정치를 하세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이 최승로의 실무 28조 전부 다 성종의 정책에 반영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광종과 성종을 걸치면서 점점 고려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가장 밑에 우리 결과 있죠? 우리는 지금 유교 정치를 확립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종의 과거제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신라사회, 예전보다 개인의 능력을 점점 더 중시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